주간경기의 최용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세무직 1호 공무원으로 불리고 있는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 모시고 우리 도민들이 매일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경기도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네, 바쁘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도 세무직 1호 공무원 이런 항상 닉네임이 계세요. 네. 그만큼의 세정 전문가신데 세정 전문가서 보셨을 때 지방세 그럼 무엇일까요? 지방자치제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그 지방자주재원인데요. 네. 그 지방자주재원 그 중심에 바로 그 지방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세를 빼놓고선 지방자치제를 얘기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 지방세는 지방자치 운영의 그 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 이런 그 모토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지방세 우리의 진짜 필요한 용돈에 들어갈 지갑처럼 지갑에 들어간 용돈처럼 필요한 건데 이 중요한 지방세 저 경기도 규모가 얼마 됩니까? 네, 그 지난해 그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네. 그 61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4분의 1, 한 25%인 15조 2천억이 그 경기도에서 거뒀고요. 네. 이는 그 서울의 14조 5천억보다 한 7천억 정도 더 많은 규모고 또 하위 그 10개 그 자치단체를 합한 것보다도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지방세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특별시건 어느 시도건 다 합쳐도 경기도가 제일 많군요. 아, 그렇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중심이 경기도인데 네. 그럼 정말 책임도 크고 역할도 막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민선 6기 그 남경필 지사님 취임과 동시에 네. 그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하자 하는 이런 거를 선포를 했고, 이를 위해서 지난 그 1월 달부터 그 도민을 대상으로 네. 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방세 예. 불합리한 점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136건이나 그 접수가 됐고, 네. 이걸 가지고 전문가 토론을 그 10대 거쳐서 네. 98건에 대해서 이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구나. 이런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세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이 세금 행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네.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네. 또 자치단체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지방세의 맏형으로서 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네. 설명드리면 제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만 네. 이 그래프는 그 취득세의 그 성장 그래프가 되고 있고 네. 이 그래프는 이 법인세의 그 성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네. 2007년도 예를 들어보면 취득세가 마이너스 7% 있을 때 법인세는 20.62%. 또 지난해 2014년도 경우에는 이 법인세가 마이너스 2.6인데 취득세가 22%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세수 공유를 한다고 그러면은 네. 국가가 어려울 때 지방이 도와줄 수 있고 아. 지방이 어려울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우리가 지방에서 가장 문제되는 복지재정, 그렇죠. 지속 가능한 그 복지재정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그래서 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 7대 과제를 개발을 해서 뭐 연구원에 연구 의뢰도 하고 네. 우리가 직접 뭐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방세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가 건의한 많은 안건들이 좀 뭐 채택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안건이 지원됐죠? 네,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뭐 지방세정은 뭐 경기도가 이제 주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방세법 개정된 사례를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자동차를 그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 후에 자동차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자동차세를 그 이후에 이렇게 부과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꼭 저도 보면 넘기고 나면 또 지금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전할 때 동시에 일할 계산할 수 있게 했고. 아.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혼을 요새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 분할 그 취득 시기를 이혼 합의일이라든가 또 법원 판결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혼 후에 이혼을 취소하고 다시 합친다 하더라도 이미 또 취득세 그 납세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 분할에 따른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자. 뭐 이런 걸 주장해서 이제 간철시켜가지고 납세자의 그 많은 뭐 이로운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많이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법 개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이제 도민들이나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돈이 내는 거니까요. 예, 자, 맞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또 아직도 남아있는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세인 독립세 형태로 바꾸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온 거죠. 원래는 지방세였었는데 그 부가 형태를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서에도 신고하고 지방시군에서도 또 신고해야 되고 이 중에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인 경우 이중의 신고를 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세인 뭐 소득세, 법인세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그 서식을 통일하고 또 신고 납부 창구도 세무서하고 이렇게 시군하고 이원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면은 가까운 시군에 가서 신고해도 될 걸 먼 세무서 가서 신고 안 해도 되고 네네. 이렇게 되면 그 납세 편의도 상당히 증진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그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있는데 네네. 뭐 전문가한테 또 의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비용도 이중으로 할 때보다 상당히 그 줄어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